안녕하세요.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. 오늘은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시간을 지배하는 자. 얼핏 들으면 뭔가 황당무계한 얘기 같이 들릴 수 있는데 자기계발 같은 그런 서적들에서도 많이들 얘기하는 게 시간을 어떻게 스스로 시간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느냐, 시간에 그냥 쫓기며 살아가느냐, 천지 차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, 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시간을 지배하는 시간의 지배자라는 게 시간을 멈추기도 하고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 거꾸로 돌리기도 하고 시간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된다면 그런 존재야말로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아닐까요?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? 무슨 황당무계한 얘기 아니냐?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시간에 지배당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살아가는 경험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시간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시간이 무한대로 많다면 이라는 전제로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요.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이라고 할 만큼 무한대다, 셀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넉넉하게 많다. 그러면 나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만 한번 우리가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가만 보면 내가 남아 도는 게 시간이다. 나한테는 시간밖에는 나는 없다. 이런 자세로 만약에 바라본다, 모든 걸 시간을 들여서 해결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게 시간만 많다면 과연 이게 해결이 불가능할까? 시간만 많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?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할 때는 가만 보면 사실은 시간이 다 해결한다 할 때 시간만 많으면 다 될 수 있는 문제들이죠. 중국인들 속담에 그런 말 하죠.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없다. 돈이면 다 해결된다. 이런 말로 하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돈을 그만큼 많이 쓰지 않아서 그렇다. 이런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. 시간이라는 것도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없다. 모든 게 다 시간만 많다면 다 해결할 수 있다. 만약에 내가 시간이 1000만 년, 1억 년, 100억 년, 1조 년, 100조 년 영원히 나한테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 삶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어떻게 바뀔까요? 당장 이거 해결 못하면 난 죽을 것 같아 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급박하게 닥쳐져 오는 일들을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많다면 느긋하게 여유롭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한 땀 한 땀 섬세하게 꼼꼼하게 아주 세워라 내워라 하나를 붙잡고 나한테 남아도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뭔들 내가 걱정이야 하고 그렇게 차분하게 하나를 붙잡고 파고 들어가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있을까요? 누구도 못 이기죠.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할 때 실제로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 남들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죠.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. 속도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딱 알고 한 땀 한 땀 섬세하게 꼼꼼하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그냥 몰입하고 집중해서 하나하나를 지금 안 이루어져도 내년에
또 5년 후에, 10년 후에,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목표로 내가 만약에 그 하나를 붙잡고 간다면 못 이룰 일이 없겠죠. 어떤 한 목표, 어떤 한 목적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투자한다면 모든 게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그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시간이 무한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제가 모임에서 만난 우리 신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. 좀 일반인들의 사고 구조와는 좀 뇌 구조가 다른 것 같다. 천일의 약속, 그러면 아마득하게 까마득한 그 시간 같은 너무나도 먼 날 같은 그날 위해서 천일 동안을 주구장창 한 가지 목적을 보고 정진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뇌 구조가 아닌 것 같다. 뭐 툭 하면 100일 동안 뭘 한다. 일반인들의 호흡과는 좀 다른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. 굉장히 조급하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할 만큼 뭐든지 빨리빨리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이 빨리 진전이 안 되면 답답해서 미칠 지경으로 바로바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만 제가 에너지를 쏟는 스타일이었는데, 이렇게 호흡을 길게 가지고 한 땀 한 땀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섬세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뭔가를 조급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 같은 일인데,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바뀌어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나한테 남아 도는 게 나는 시간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. 왜냐하면 나는 불멸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다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게 된 거죠. 그래서 느긋하게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꼼꼼하게 하나를 붙잡고 시부지기 진드근히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다 보니 오히려 서두르고 막 마음이 급할 때보다 훨씬 더 일이 빨리 진전이 될 뿐 아니라 더 완성도가 있고 더 재미가 있더라.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이제 느끼고 난 다음에 이 맛이구나 이제 알아차린 거죠.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, 그런데 그거는 뭐 건강하고 또 나이가 젊고 이럴 때나 가능한 얘기지, 황혼에 접어들고 80이 되고 90이 돼봐라 몸이 좀 아프고 몸이 제대로 말 안 듣고 그런 상태가 돼봐라 여유가 있을런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오늘은 그 착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왜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리적 근거까지 들어가면서 얘기를 좀 한번 쭉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시간이 무한대다라고 할 때, 무한대의 시간이라고 할 때 가만 보면 이 개념이 뭐냐면 현실,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한 관점, 딱 지금 이 시점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이 시점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은 정지되어 있는 한 장의 스냅 사진처럼 딱 분리되어 있는 한 순간이거든요. 이건 흐르지 않는 시간이죠. 멈춰져 있는 것 같은 한 순간들이에요.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순간들은 한 순간순간이 연속되지 않는 하나의 분리되어 있는 따로따로 멈춰져 있는 정지된 순간과 같은 그런 찰나의 순간들을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이것이 다 모여서 시간이 흐른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이제 가지는데, 자, 여기서 이제 놀라운 비밀을 하나 우리가 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. 시간이 무한대로 내가 늘려져 있다라는 말 속에는 다 정지되어 있는 시간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, 이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하고도 딱 이제 이 원리가 맞는데, 바라보는 관점, 그 슬라이스로 이렇게 한 단면을 쪼갠다 할 때
관측하는 한 시점의 단면을 탁 쪼개서 그 시점에 우리가 몰입하고 함몰돼서 그 상황을 느낀다 할 때는 그 순간에만 온전히 우리가 이 안에만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. 다른 그 모든 것들과 분리되어 있는 지금 이 순간만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. 우주에서 입자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조건이 단 한순간 한 곳에만 딱 그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입자라고 하잖아요. 입자는 고정되어 있는 단 한순간 우주에서 딱 한 점에만 딱 멈춰져 있는 그 상태를 입자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한 점으로만 있는 곳이죠. 우리가 현실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,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리얼타임의 이 순간은 정지되어 있는 한 단면이에요. 이 순간이죠. 이 순간 한 단면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이 순간은 흐르지 않는 시간이에요. 딱 이 순간, 한순간들은 다 정지된 것과 같은 시간들이죠. 그런데 가만 보면요. 제가 아주 소름 끼치듯이 놀랄 만한 어떤 발견을 한 건데, 다 아는 얘기겠지만, 저는 삶 속에서 이거 뼈저리게 한번 느꼈는데, 시간이 멈춰져 있다라고 느낀 그 경험 속에는 내가 이 멈춰져 있는 이 순간에 이곳에 내가 있지 않고 딴 곳으로 내가 순간 이동을 한다면,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딴 데로 간다면 시간 이동이 가능할까? 장소 이동이 가능할까? 하고 내가 생각해 봤더니 즉각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추해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면, 내가 이 순간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, 나는 이 순간 여기를 현존하면서 온전히 나는 이 지금 이 상태를 만끽하면서 이대로 여기 난 있어 라고 그대로 느끼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있냐? 별로 없다.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아요. 항상 지금 나는 이 순간 이곳에 있지 않고 어제, 그제, 10년 전에, 내일, 또 잠시 있을 어디, 또 내가 여기가 아닌 또 뭔가 어딘가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거나, 우리는 잠시도 여기 있지 않고 늘 다른 곳을 찾아 헤매면서 몸은 여기 있는 것 같아도 나의 정신이라고 하는 나의 모든 온통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죠.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안드로메다까지도 가 있고 아주 오래전 과거에도 가 있기도 하고 먼 나라 또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곳이면 어디든지 다 가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을 산다라고 할 때 멈춰져 있는 이곳에만 우리가 딱 구속된 채로 나는 여기만 살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렇지 않고 이 순간 속에도 찰나라고 하는 멈춰져 있는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이 순간 속에 잠시 여기를 정지 버튼 눌러놓고 나는 딴 데 가서 딴 생각하고 딴 데를 경험하고 딴 것 때문에 걱정에 빠져 있거나 딴 생각 때문에 설레어 하고 있거나 딴 기분에 젖어 있는 그 모든 감정들과 감각들이 여기서 오는 감각이 아니라 딴 데서 오는 감각들을 그대로 현실인 것처럼 느끼면서 현존하는 실제를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가상 속에서 늘 살고 있죠. 이때 가만 보면 우리는 차원 이동한 거예요. 현재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의 이 현실의 차원이 아닌 무수히 펼쳐져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속에서의 다른 또 하나의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중이죠. 그래서 내 한 몸 하나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알고 봤더니 무수히 많은 공간들, 무수히 많은 차원들을 나는 계속 여행 다니고 있는 중이구나. 그 희한한 게 그렇게 차원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이 순간에 나의 현재의 이 상태는 정지 상태예요. 이 순간에 나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느낌을 받는 거죠. 딴 데 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 하고 잠시 딴 생각하느라고 금방 시간이 가버렸네 하고 내가 이 차원에 오는 순간 다시 시간이 흐르는 경험을 하게 되죠. 가 있는 동안은 여기 차원은 일시정지한 것 같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돼요. 근데 이거보다 더 리얼한 느낌이 뭐냐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우리가 만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, 오래전에 만났던 친한 친구들인데 지금은 아예 연락도 안 하고 두절된 상태로 지내고 있는 친구들,
그런 친구들을 우연히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할 때 야 하고 너 누구 아니야 하고 만약에 마주쳤는데 순간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와의 기억이 마지막 만났던 장면으로 바로 회귀하면서 야 엊그제 우리 만난 것 같은데 벌써 한 30년 지난 것 같다 그지? 그러면서 시간이 훌쩍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 친구와의 그 시간이 멈춰져 있던 시간이 한순간에 30년이라는 세월을 한순간에 워프에서 건너뛰듯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, 광속이라고 하는 빛의 속도하고 똑같아질 때 시간이 흐르지 않는데 시간을 건너뛰어서 3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서 양자도약 해버린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.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할 때 그 친구하고 나 사이의 시간은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워프에서 그냥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. 양자도약해서. 시간이 그 친구하고 사이에서는 흐르지 않고 있다가 만난 그 순간 한순간에 30년이 한순간에 흘러버린 거죠. 그런데 또 우리는 이 얘기에 더 웃긴 뭐라니,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. 예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변해, 너 여전하다, 이런 얘기를 하면서 30년 동안 그 갭이라고 할까, 그 텀이 무색할 만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초등학교 동창, 중학교 동창 만나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지긋하고 아주 중후하고 나이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자기 고향 사투리를 쓰면서 바로 그 친구하고 반말을 하면서 어릴 때 동심으로 한순간에 돌아가는데, 그 돌아간 그 순간에도 보면 시간이 안 흘렀다라고 하는데 30년, 40년,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훅 지나간 듯한 그 느낌을 받는 게, 실제로 그 순간에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몇십 년을 건너뛰어 버린 거죠.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죠. 그때 시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멈춰져 있다가 한순간에 흘러간 듯한 느낌을 그때 받죠.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변한다라고 하는 게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머릿속에는 정지된 장면으로, 그 순간들의 기억들이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장면들은 정지된 화면으로 있다가 그냥 내가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 속에는 그 차원의 시간 공간은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떠올리는 그 순간, 한순간에 나는 그 시간축이 바뀌면서 그 시간축으로 우리는 훅 건너뛰어 버리는 경험을 하죠. 언제 이렇게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갔냐. 우리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를 때 1시간 걸린다라고 하면 그 1시간 동안, 또는 뭐 제가 지금 1000일에 약속하면 1000일 동안 언제 1000일을 다 채우나, 매일매일 그 길을 똑같이 가야 될 때 이 시간은 세월아 내월아 한참을 가야 될 만한 아주 오랜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,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언제 그렇게 1000일이 갔지 하고 훌쩍 지나간 느낌이 또 들 때가 있잖아요. 이게 다 무슨 작용일까? 알고 봤더니 내가 시간축을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면 이런 기분은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게 확인이 될 수 있죠. 시간축이 다르다. 시간축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여기서 아주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. 시간축,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모두가 다른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. 모두가 다른 시간대 속에 살고 있어요. 2024년 오늘이 뭐 11월 5일이다. 예를 들어서 날짜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날짜가 똑같은 날짜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50대 이날, 누군가에는 40대 이날, 누군가에는 30대 이날, 10대 이날, 70대 이날, 각각 다 다른 나이대의 이 날을 경험하는 이 오늘의 이 날이 2024년 11월 언제라고 하는 그 어떤 날 하나의 특정된 속성값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나만의 날짜에 대한 시간축이 다 다르게 오늘을 바라보는 시간에 대한 나의 개념이 다르게 적용이 되죠. 시간이 흐르는 게 다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1000일의 약속을 시작한 게 2022년이 이제 시작된 해인데, 저는 그날을 제 원년으로 삼아서 루트라고 하는 새로 태어난 날이다.
인생 2회차 시작되는 날이다. 이날부터 한 살이다.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의미를 정하고 이제 인생을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한 해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만으로는 2살, 이제 3살 돼가는 그런 나이를 살고 있어요. 손주은 회장이라고 다 아시겠지만 그 학원가에서 열풍을 일으켰고 아주 유명한 그 교육계 유명한 그 회장님이죠. 그분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. 30대 자기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원년으로 삼았대요. 루트 딱. 그래서 30대 자기는 새로 태어났다 하고 그때부터 한 살이다. 그래서 자기 나이는 20 몇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. 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할 때 내가 언제부터 나는 내 태어난 날로 정할 것이냐는 것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다.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사람들이 붙여주는 나이가 하등에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날부터 인생 새로 시작한 날이다 하면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돼요. 에너지가 달라지고 실제로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 내 신체 나이나 나의 어떤 의식의 모든 것들이 그런 신분으로 살 수 있게 되죠. 저도 1000일의 약속을 시작하기 전이랑 이후랑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만 의미를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다 할 수 있다.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1일차가 될 수 있다. 나는 오늘부터 1일이다. 어떤 결심을 했다 이러면 나는 오늘부터 이거 시작한 게 오늘 1일차야 하면 그날부터 내 인생에 새로 시작된 첫날이죠.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첫 시작하는 첫날인 거죠. 그럼 갓 태어난 병아리인 거죠. 그렇게 우리가 관점을 둘 때 매 사건들, 내가 대하는 어떤 일들에 대한 나와의 관계의 속성에서는 다 디데이가 다 다른 날들이죠.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난 며칠 차고 나는 어떤 분야에서는 몇 년간 경험을 했고 누구를 만났을 때는 난 몇 년간 만났고 뭔가를 공부할 때는 난 몇 년간 했고 다 시차가 시간축이 다 다르게 적용되는 시간들이 따로 흐르고 있잖아요. 일관되게 흐르는 시간이 없어요. 다 다른 적용이 돼서 거기에 따른 나의 성숙도, 숙성되는 모든 그 숙련도가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모든 삶의 경험치들이 각각 다 다른 경험치들이 다 우리한테는 따로 적용되고 있잖아요. 이거 잘한다고 다른 것도 한순간에 다 잘하지 않잖아요. 뭐든지 다 처음 시작하면 이건 1일차가 되는 거죠.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미숙함으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. 그렇게 적용되는 것들이 알고 봤더니 모든 사물과 대상이라고 하는 일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각각의 시간 개념들이 축이 다 다르게 적용돼서 너하고 나하고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1일이야 오늘부터 우리는 1일이야 하고 그렇게 정해지는 그런 날짜들의 속성들도 인연이 만나질 때도 그 사람하고의 나하고의 관계가 그때부터 시간이 따로 흐르는 거 알게 되죠. 그리고 그 사람이랑 끝나면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. 그 차원의 시간은 이제 멈춰져 버린 거죠. 잊혀진 시간이 됐다 또 어느 순간 만나면 훌쩍 지나서 야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나 또 그 시간이 또 흐르게 되고 그런 걸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될 게 시간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만민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흐르는 시간이라는 게 없구나.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카를로 로벨리의 그 책에도 그런 말들이 있지만 절대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. 절대 시간이란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. 다 사건과 대상과 속성에 따라서 각각 모두 다 다른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 중이죠. 상대성 원리잖아요. 모두가 다 다른 시간대 속에서 살고 있으면 과연 나는 어느 시간축을 정하고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. 나의 시간축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 것인가? 내가 주어진 시간이 우리에게는 24시간밖에 없고 내 나이가 80세, 90세, 100세까지 나는 그때까지밖에 못 살고 이런 이게 전부라고 하는 착각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그런 것들 모든 것들부터 우리는 다 리셋된 상태에서 어떤 시간축을 나는 기준을 정하고 살 것인가를 내가 다 정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.
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시간대가 적용이 되고 내가 시작하고 있는 일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시간대로 시간축이 다 다르고 내가 어떤가를 경험하고 어디를 만나고 어디를 갔다 오고 한 모든 장소들과의 그 인연들도 다 내가 그 공간들과의 기억들은 그 순간을 봤던 그 장면들이 멈춰져 있는 정지화면으로 그냥 멈춰 있는 더 이상 이 차원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 시간이고 내가 리얼타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여기서는 흐르고 있는데 딴 시간은 흐르지 않는 시간처럼 다 정지되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한순간의 단면에 나는 여기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한순간만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공간을 나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고 시간도 자유롭게 어제 오늘 내일 계속 계획 세우고 걱정하고 수많은 상상을 하고 할 때마다 나는 수많은 시간대들을 또 다니고 있고 한다면 자유자재로 내가 시간 설정이 가능하고 공간 설정이 가능한 상태구나를 알아차려야 돼요.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마음을 낼 수 있고 뭐든지 내가 오늘부터 마음을 먹으면 지금부터 모든 것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모든 리셋에 나한테는 위대한 능력이 나한테 있구나. 시간을 리셋시킬 수 있는 나한테는 대단한 권능이 있구나.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24시간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아껴가면서 잘 쓸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. 이것은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져 있구나. 24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물리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도 나는 얼마든지 시간을 쪼개서 수많은 공간을 나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고 시간 이동을 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리셋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상태를 나는 순간순간 이걸 쓸 수 있구나. 하루 동안 안에도 100년을 경험할 수 있고 1000년을 경험할 수도 있고 영혼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할 만큼 긴 시간을 그 시간 안에 푹 젖어든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하루가 1초처럼 금방 지났네 할 삽시간이 지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24시간이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이라는 건 사실은 이거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시간을 지배하는 자로서 자유롭게 무한대로 늘려가면서 저처럼 100일 동안 해보지 뭐 하나만 붙잡고 100일 동안 내가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 뭐 언젠간 되지 않겠어 하고 느긋하게 여유롭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왜? 나는 불멸자이기 때문에 남아 도는 게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걸 붙잡고 절대로 조급하지 않고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하나만 붙잡아 보고 간다 하고 했을 때 남들이 1년 걸릴 걸 100일 안에 해낼 수도 있고 한 달 안에 해낼 수도 있는 놀라운 집중력과 성과가 그때 나온다는 걸 오히려 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느긋하게 여유롭게 했을 뿐인데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더 몰입도가 있고 완성도가 높은 뭔가를 해내더라. 그런 혜택도 있을 뿐 아니라 조급해 하지 않게 된다. 그리고 그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고 어떤 공간에 매여 있고 이 입자로서 이 순간에 함몰되어 있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느 시간대에 살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도 만날 수 있고 어느 공간대로 나는 할 수 있는 무엇이든 다 될 수 있고 어느 곳이든 무엇이든 나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리셋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. 환경에 끄달리고 환경에 구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내가 내 스스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존재로 비로소 그때 우리가 초자연적 존재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.